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년에도 상당히 환율은 높을 것 같고,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폰 15이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다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비티크의 테크 요정 세봄 BPD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 아이폰 15 존버해도 될까요? 후속 모델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단 말이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왜냐면 그럴 바엔 죽을 때 사는 게 낫다. 맨날 그렇게 하면 언제 사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면 좋은 시점이 있긴 해.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구매를 하게 되면 iOS 업데이트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거든.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전작보다 20만원 정도 비싸졌거든. 근데 이제 아이폰 15 1년 후에 나올 때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 세게 올리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니까 원화가 떨어지는 거야. 아이폰이 이번에 가격이 동결이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리는 거야. 아이폰 15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내년 환율에 달려있다. 일단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최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일단 못 박아놨어. 지금보다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 15 프로맥스 기본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네. 아이폰 15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 미국 기준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고 환율도 지금보다 높아져서 1,500원, 이렇게 되면 30만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 일단 첫 번째는 일반 모델을 포함한 전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 아이폰이다 라고 할 만한 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 기존에는 노치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요소에 그쳤잖아. 근데 이건 하나의 UI,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 알림도 해주지.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애플만의 감성 이런 게 강해진 것 같아. 아이폰 15에서는 일반 모델까지 확장이 된다는 얘기지. 모든 모델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프로 모델에 한해 6배 줌 망원 카메라 탑재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번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프로 모델에만 탑재가 됐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나누기가 상당히 크다. 내년에 이제 나올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카메라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이폰 카메라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줌이거든. 갤럭시 같은 경우는 100배 줌, 상당히 드라마틱하잖아. 아이폰 같은 경우는 3배 줌이야. 그게 6배 줌까지 늘어난다는 거지. 잔망경 구조라는 것을 활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일반 모델에는 탑재가 되지 않아. 세 번째는 3나노 공정의 A17 프로세스가 프로 모델에 한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이번에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프로 모델에는 A16, 일반 모델에는 A15 작년에 들어갔던 프로세스를 탑재를 했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정이야. 이게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건데 그만큼 전성비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네 번째는 아이폰 최초로 라이트닝 단자 대신 USB 타입C 인터페이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도 USB 타입C라는 충전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로 다 충전이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독자 규격을 갖고 있는 거야. 별도의 케이블이 있어야지 이게 충전이 가능해. 아니면 무선 충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통일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EU에서 라이트닝, USB 타입C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너무 낭비라고 해가지고 2024년부터는 USB 타입C를 강제하겠다고 목표를 내건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는 없거든. 그래서 내년부터는 USB 타입C로 전환이 된다, 이런 루머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다섯 번째는 프로 모델에 한해 8기가 램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 램이 높으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좋아.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놓을 게 많아지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 지금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둘 다 6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 프로 모델에는 6기가 램이 아닌 8기가 램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iOS 16 관련된 버그 리포트 이런 걸 보게 되면 카메라를 실행할 때 다양한 버그들이 프로 모델에 발생이 되고 있어. 램이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이 들고 있거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램 용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 14 때 원래 이런 루머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적용이 되진 않았거든.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가격인데 아무래도 가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아이폰 14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년에도 상당히 환율은 높을 것 같고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폰 15이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다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난 다음에 내년에 아이폰 15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또 지르면 되지. 아이폰 15를 사는 것보다는 아이폰 14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때까지 테크요정의 세봄 BPD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